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주간 수도권 주요 소식입니다. 평택시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세계 첨단 산업 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학과 반도체 산학 연구소를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규석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시는 세계 최고의 첨단 산업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 평택에 대학 및 반도체 분야의 산학연구소를 유치하고 최고 수준의 차세대 반도체 연구혁신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 규모는 14만 평이며 즉시 착공 가능한 브레인시티 내 대학 및 반도체 산학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을 정부 관계부처 및 대학, 기업 등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 유치를 통해 첨단 산업 발전 및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평택시 및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산업단지를 비롯해 대학병원, 대학교, 주거, 상업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합니다. 평택시는 이미 약 188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단지를 가동 중이며 특히 조성 예정인 146만 평 규모의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대학교 신설 가능 부지를 보유한 산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2건의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이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졌는데요. 현장에서 박소희 아나운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를 상대로 2건의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공개 변론이 이뤄지는데요. 소식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특별조정교부금 미교부, 위법 감사와 관련해 경기도에 총 2건의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 22일 첫 공개 변론에 나섰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간 권한 다툼이 일어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조 시장은 이날 변호사를 대동하고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에 출석해 직접 당사자 진술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는 정상적 행정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남양주 시장인 저는 경기도의 행위가 지극히 보복적인 행정행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조 시장은 지난해 남양주시가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정식 공문이 아닌 공동 채팅방에서 언급된 점,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모두 지역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금 지급을 선택한 데 대해 과도한 감사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정부도 그리고 광역단체도 기초단체도 전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준다면 현금 수요가 절실한 취약계층이 훨씬 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들 것이라는 판단하에 현금으로 지급했던 것입니다. 그 행위가 그렇게 도지사의 심기를 거스리고 불편하게 한 것이었는지. 이에 더해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이후 6개월 동안 9번의 감사가 이루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조 시장의 업무 추진비를 과도하게 적발한 사실과 직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가 내려진 점에 대해 보복적 감사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규정과 절차가 다 무시되고 도지사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그 직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나온 감사가 정당한 감사였는지를 판단받고 싶은 것입니다. 조 시장은 발언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의거하길 호소했습니다. KBPS 박소희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경기도의 행정처분이 부당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 경기도의 두 번에 걸친 부당한 행정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하신 판단에 의해서 가름되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판결에 앞서서 당부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약자로 보이는 기관 내지 사람을 억압하고 압박하는 독재적 발상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특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와 경기도의 시에 대한 과도한 감사 여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의 행정조치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표했는데요. 오늘 공개 변론에 대해 경기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KBPS 박소희입니다. 시흥시가 K 골든코스트 구축 사업과 관련한 수도권 거점 어항 조성 계획을 주제로 정책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K 골든코스트의 주요 거점인 월곶항 그리고 오이도항을 중심으로 이 어촌의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인데요. 다변화된 어항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흥시가 지난 14일 2021년 제2회 정책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은 수도권 거점 어항 조성 계획과 K 골든코스트 구축 사업과 관련한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K 골든코스트의 주요 거점 중 하나가 월곶항 국가어항과 오이도 지방어항인데 현재 시흥시는 이러한 어항 기능을 강화하고 어민들을 위한 여러 시스템과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오이도항은 현재 지난해부터 지속가능한 도시어촌의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촌계의 신성장 동력과 더불어 수산물 유통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자연재해 어촌과 어항의 현대화로 지역 도시의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의 혁신 성장을 이끌기 위한 사업입니다. 월곶항과 오이도항 개발은 시흥의 소중한 해양 자원을 활성화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도권 중심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50만 대도시 시흥의 미래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의 수변을 품은 시흥시. 앞으로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나아갈 시흥시의 전망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KBPS 최민아입니다. 연천군 미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보행에 불편함을 겪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미끄럼 방지 지원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회원들의 재능 기부와 봉사를 통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심동욱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연천군 미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5일 보행에 불편함을 겪는 미산면 취약계층 6가구를 방문해 미끄럼 방지 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미끄럼 방지 지원 사업은 미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름다운 미산 나눔 특화 사업으로 이번 지원은 주민들의 정기적인 후원 성금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날 미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0명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직접 안전바와 매트 등을 설치했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은 나이가 드니 어떻게 넘어지는지도 모르게 넘어지고 최근에 화장실에서 넘어져 크게 다칠 뻔했는데 이제 한시름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희 공공위원장은 보행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해 미끄럼 방지 지원 사업에 동참해 주신 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회원들의 재능 기부와 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